관상동맥 질환 이제 가슴이 아프셔서 오시면 우선은 저희 외래에서 어떻게 아프신지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아주 기본적인 검사, 심전도, 가슴 사진,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거 보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검사를 해봐서 많이 의심이 되면 여러 가지 추가 정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요게 심장 때문일 거냐, 아니면 심장이 아닌 다른 걸 거냐, 그리고 이걸 감별해야 되는데 사실 증상만으로는 환자분들이 정확히 딱 내가 아팠을 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을 어려서부터 겪어보고 이렇게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심장 때문인가 아닌가? 당연히 그거는 정확하게 본인이 증상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성이 많겠다, 아니다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위치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프지 어디 한 점이 탁 콕콕 집어서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픈 게 요게 딱 바늘로 찌르듯이 고개 탁탁탁 아프고 또는 돌아다니고 또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 그렇게 아프진 않고요. 보통은 왼쪽 앞가슴이나 여기 명치 쪽이 은근하게 뭐 탁 위치를 짚기 어렵게 그렇게 아프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은 우리가 일을 뭐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또 운동을 하시거나 뭔가 무거운 거 들거나 아무튼 일을 많이 할 때 심장에 무리가 오고 말씀드린 대로 이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피가 안 돌아서 아픈 거기 때문에 주로 증상이 그럴 때 더 심해집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가슴이 아프다든지 무거운 걸 들었더니 좀 뻐근하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뻐근하다기보다 숨이 많이 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런 활동과 연관이 있느냐,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와 연관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심장암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누워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좀 아팠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 후에 아니 식사 전에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아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데 뭐 빨리 걷거나 지하철 계단 올라가는 데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이거는 심장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플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심장이 아픈 거는 조금 아프지 않고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우리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아프세요? 그럴 때는 한 5점 이상. 저희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픈 거, 여자분을 칠 때는 애 낳을 때 아픈 거, 그걸 100점으로 봤을 때 50점 정도는 이상은 아픈 거가 심장과 연관된 아픔이지, 심장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문제가 되는데 통증이 많이 옵니다. 조금 참을만 하고 이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가 전형적인 통증 시간이고요. 한 3초, 뭐 10초 미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가 쥐가 나도 이게 은근하게 쥐가 나면서 아프지 딱 3초 막 아프고 그 다음 괜찮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 종일 만약에 진짜 심장 때문에 아팠으면 신장 기능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동반 증상에 이제 숨이 찬 거 이런 거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 요인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활동량이 많을 때 반대로 이제 좀 쉬거나 가만히 있으면 좀 좋아진다거나 저희가 이제 혀 밑에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혈관 확장제 뭐 그런 걸 먹었더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은 심장 쪽이 가능성이 많고요. 환자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있으면 더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가족력인데요. 가족력은 뭐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는 건 많은 거를 의미하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이 닮듯이 혈관의 모양도 닮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혈관이 질환이 잘 생길 만한 질환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생활 습관도 좀 비슷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력인데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생길 만한 나이가 아닌데 생겼을 때는 그건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80세에 심근경색이 오셨다. 그건 가족력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0년 살아셨는데 혈관 질환 생긴 거는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45세 이전은 잘 안 생기거든요. 45세.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이 55세 이전에 생겼을 때는 이제 가족력이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식도 역류염 약을 먼저 드려보고 또는 뭐 여기 진통제를 먼저 드려보고 반응을 본다든가 하고요. 한 3가지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괜찮은지 정도를 보고요. 한 6가지 이 중에 거의 다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이거 진짜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 하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라는 것도 이제 요즘 심장에 관련된 검사가 워낙 많아서 몇 가지 저희가 주로 하는 검사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힌 게 아닌 이상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즘 약도 많이 좋아졌고요. 약의 효과도 좋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고, 그러나 이제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너무 막혀서 피가 그거 넘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약이라는 것도 먹어서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안 간다면은 뭐 아무리 약을 쓴다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원을 하셔서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보고 넓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하는 정밀 검사는 크게 4가지인데요.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고 이 운동부하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전도를 붙이고 런닝머신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봅니다. 근데 정상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심전도가 변화가 없어야 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심전도가 변한다 그러면 이건 운동할 때 심장에 무리가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더 검사를 하고요. 반대로 다 끝까지 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선은 이 사람은 급한 문제는 아니다. 병이 있다 하더라도 약을 쓸 정도지 급하게 뭐 나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거 2번 해봤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모양과 기능을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과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심장 혈관 CT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 CT는 말 그대로 혈관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를 찍는데 장단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 CT는 장점은 입원하지 않고 CT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단점은 저희가 조영술에 비해서 정확도가 한 80%다. 단 혈관에 병이 없는 깨끗한 거는 99%다. 정확도가. 그래서 혈관 CT상에서 병이 없고 깨끗하면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혈관 CT상에서 병이 5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70%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확실한 검사인 혈관 조영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혈관 조영술은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요.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 CT를 찍어서
완전히 괜찮다 아니면 조금 있다 이 정도는 약물 치료를 우선하고 50% 이상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증상이 계속 있다면 입원해서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가장 정확한 거는 심장혈관 조영술이고요. 조영술은 저희가 이제 손목이나 다리 혈관으로 관을 넣어갖고 심장 그 관상동맥 입구에다가 이런 관을 갖다 대고 손으로 조영제를 직접 찍어가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기술이고, 이게 개발된 거는 이제 1974년에 독일에서 처음 이제 치료가 시작됐고 이제 한 50년 됐습니다. 50년 됐고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별 문제는 없는 혈관인데 만약에 좁아진 혈관이 있다 보면 그냥 보고 나오진 않죠, 그죠? 기껏 했는데 가서 좁아져 있네 그러고 그냥 나오진 않고 이제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넓히는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하거든요. 조영술을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한 15분이면 할 수 있는데 검사했더니 병이 있을 만한 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입원해야 되는데 뭐 입원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입원해서 자리를 해놓고 찍어보고 괜찮으시면 저희가 요즘은 당일 퇴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손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하시고 문제가 있다, 치료를 한다. 치료했기 때문에 심장 치료했을 때는 적어도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입원했었죠.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2박 3일 정도 입원하지만 심장 치료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십니다.